오십시오. 문 걸면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00원, 네. 네, 100원. 100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100원. 네. 어떤 일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네. 사고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술집 앞에서 제가 친구를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네. 남자애가 엄청 취해서 나오다가 넘어지면서 저를 깔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 무릎 골절이 돼서 아이고야. 그때 수술을 했어요. 네. 지금도 사실 3년이 지났는데도 네. 아직도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신고를 하면 제가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신고를 한다라는 게 형사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가 네.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한테 뭔가 추가적인 치료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둘 다? 형사 처벌까지는 원하진 않는데, 아,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과하러 올 줄 알았어요. 아, 사과도 못 받으셨어요? 그냥 문자로 죄송하다, 그냥 뭐 보험 처리를 하니까 오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와서 사과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 3년 전에 사고를 당하시고 보험 처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보험 처리라는 거는 본인이 들고 있던 보험? 아니요. 아니면 그때 상대방이 있던 보험이고 걔랑 뭐 과실이 100대 0이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들고 있던 뭐 일상책임보험? 네, 일상 대상 책임보험. 그때 썼던 합의서를 혹시 가지고 계세요? 뭐 서류 같은 게 있긴 해요. 문자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아마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보통 있어요. 문자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 썼던 합의서는 뭐 없으면 그쪽에다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합의서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그 합의를 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릎 수술비, 그리고 향후 치료비, 그리고 뭐 그때 뭐 일을 하고 계셨어요? 마침 캐나다 네. 워홀 준비 중이라 네. 2달 전이어가지고 일을 안 하고 안 하고 계셨으면 있었어요. 뭔가 휴업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을 안 했을 거고. 그럼 그때 수술비 외에 뭔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으신 금액이 얼마예요? 없어요 아직.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게 3년 안에 제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 그거를 해준다 해서 지금 하나도 잘하셨어요. 없어요. 네, 아직 왜냐면 이게 합의서를 섣부르게 써버리면 보통 네. 이걸 고지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향후 장래 손해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다 퉁쳐가지고 네. 장래 손해는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돼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치료를 했는데 다시 아파가지고 재수술하고 막 이럴 때는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발생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합의서를 작성을 안 하신 거네, 그러면. 네, 그렇죠? 뭐 아직 안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상대방이 그 보험에 계속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네. 보통 개인보다는 보험사가 자력이 더 많으니까 지금까지 치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일상책임 그 보험사랑 협의하시는 게 사실 1번이고요. 네. 거기서 뭔가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손해받은 부분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배상을 해달라라고 이제 딜을 거기서 보는 거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랑 1차적으로 치료비에 대해서 하고 장래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한테 따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일단은 합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고,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는 그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치료비 내역, 그리고 당시에 워월 못 간 거 갔어요. 갔어요? 가서 고생한 거. 고생했어요. 거기서 막 병원 다니고 막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해줄 수 없지? 저도 그게 억울했는데 특히 그럼 워월 가서 얼마 정도 들었어요, 병원비가? 월 가서 병원을 그래서 못 갔어요. 어차피 거기서는 그 캐나다에서 엑스레이 한번 찍으려고 해도 엄청 힘들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짜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 정도 남으셨으면 이제 사고에 대해서 장해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네, 진단을 맞아요. 한번 받아보셨을까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네. 저도 이제 고용을 해서 네. 그분이랑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나가는 단계인데, 그러면 사실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분이 최대한으로 금액을 어떻게 잘 맞춰가지고 청구를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대리해서 딜을 봐주실 거예요. 일단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네. 상대방이 술에 취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이게 형법상으로 봤을 때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과실치상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이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와서 신고를 해도 진행을 할 수 있겠나요? 3년이면 될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하면
일단 경찰서 가서 신고 한번 해보세요. 아, 괜히 일 키우는 건 아니겠죠? 네? 괜히 일 키워서 걔한테 아, 일 키우는 건 아니죠. 왜냐면 어쨌든 사과도 안 했으면 문자로 사과받았어요. 네. 문자로. 네. 일단 과실치상 자체는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술에 취했을지라도 네. 잘못을 해서 누군가를 다치겠으면 과실치상에 거의 명백하게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형사적인 카드를 하나 쥐고 시작하시는 게 항상 합의를 하실 때는 카드를 하나라도 더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다 뭐 연락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분 된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15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걸리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걸 예. 먼저 드려야 되나요? 100원 넣으시면 네. 네. 일단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빵 매장 운영 중이시고 고객이 곰팡이 상품을 먹었다고 병원 치료 및 요구를 하는데 1,000원 빵에 살짝 곰팡이가 생겨 20배 보상으로 20만 원을 준다 해도 거부하면서 더 큰 보상을 요구한다. 적절한 대처가 어떤 걸까? 뭐 어느 동네에서 빵집을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 고양시 네. 덕양구 쪽에 네. 조그만 소매 빵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저가형 빵집입니다. 네. 그리고 유통 상품 위주가 좀 많아요. 네. 포장이 돼 있는. 거기 이제 소비자분이 이제 날씨가 워낙 덥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일부 이제 곰팡이가 살짝 풀었어요. 네. 그걸 와서 환불해달라고 해가지고 환불을 바로 해드렸습니다. 네. 그 빵이 1,000원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이것 때문에 장염 걸려서 지금 병원 치료 받고 일도 못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체인점이다 보니까 요 내용을 제가 소매점이 돌려니까 전사에다가 넘겨주고 접수를 대신 해드리겠다. 그래서 본사에서 연락이 갈 거다. 그리고 제조사에서 아마 생산물 배당 책임자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소매점에서 제가 대신 접수를 해드릴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접수를 해드렸어요. 본사들은 전화가 갔는데 이분은 좀 작정하신 것 같다. 내려도 네, 빵에 한 20매 정도, 20만 원 정도 지분을 예상해서 하는데 자기는 그 일 못한 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뭔가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싶다. 제대로.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뭐 액수를 뭐 얘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직 안 했어요. 보험 처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 보험 처리를 알아보겠다 하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좀 많은 부분을 좀 청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 어떤 일 하고 있는지나 그거까지 뭐 안 어떤 것들인지 뭐 이런 거 들어있어요. 예, 예. 근데 이거를 거기 요구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적절하게 좀 해서 타협을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고민이 있네요. 일단은 왜냐면 저도 판매점이다 보니까 영향을 또 어떻게 가는지. 여기서 당사자를 일단 정리를 해보면 네. 프랜차이즈라고 했으니까 네. 제조사가 있겠죠. 네. 그리고 유통사가 있겠고 예. 그리고 소매점 예, 그다음에 배달이 온 거고 소매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네. 물건을 사간 거고 네. 여기서 어떤 과정에서 이 곰팡이가 피었는지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유통 기한이 있는데 네. 유통 기한 내에 곰팡이가 살짝 있다는 걸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거든요. 그럼 사가고 나서 발생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분이 사가고 나서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아니요,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네, 근데 그 사간 일자는 워낙 손님이 왔다 갔다 거기가 약간 무인샵 개념이기 때문에 막 언제 사가셨는지는 그건 이제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그 부분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확인을 것 같아요. 되나요? 왜냐하면 네. 그 사람이 그 빵을 먹고 네. 얘는 진짜 장염이 걸려서 네.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네. 대한 뭐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를 할 주체가 필요하긴 해요. 네. 네. 근데 그게 누가 될 거냐? 네. 지금 후보를 말씀드릴게요. 제조사, 유통본부, 소매점 아니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어요.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냐면 일단은 그 빵의 유통기한이 그때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네. 네. 하면 네. 어쨌거나 유통기한을 보고 소비자가 그 빵을 구매해서 그렇죠. 사갔을 텐데 네.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가 잘못했을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사갔는지 네. 언제 사갔는지 그리고 사간 기간이랑 사진 보내온 기간이랑 그리고 병원 갔다 왔다라고 하면 관련된 서류 일단 달라고 하시고 네네. 그거부터 일단 한번 대조를 해보시고 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병원 안 다녀오신 분들도 아, 많거든요. 그럴 수도 그럼 있죠. 부랴부랴 나중에 병원 갔다 오면 이거 날짜가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간 날짜랑 이렇게 그런 것들 확인을 해보시고 인과관계를 부인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인과관계가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사실 판매차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빵집 이미지도 있고 이 사람이 그렇죠. 뭐 어디 가서 이상한 댓글 달릴 수도 있고 네네. 이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뭐 과실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배상을 해드려야 되는 게 사실 조금 불분명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그 배상이 아까 네. 그 1,000원 상품의 20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걸 별개로 어쨌든 치료에 대한 부분은 모두 배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모두까지는 아니에요. 그것도 그 곰팡이 핀 부분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부터 인과관계가 사실 입증이 돼야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저는 이제 소매점이다 보니까 네. 그 소매점일 때 영향이 그 비중이 과연 얼마나 그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데 소매점 입장에서는 보관상에 뭔가 과실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유통본부랑 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아 거의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왜냐면 유통기한이 찍혀서 나왔고, 네네네. 소매점 입장에서는 그냥 보관을 잘 해서 유통기한 내에 상품을 판매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점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매점이 책임을 질 게 아니라 아, 그 그렇죠. 빵을 잘못 보관하거나 잘못 유통한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사간 사람한테 네네. 사간 날짜 정확히 언제인지 그거 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 보관상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그 보관상의 잘못이 없다라는 그 증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아. 실내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가 네네네. 됐었고 네네네. 뭐 이런 부분들, 네네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증거를 확보를 해두시고 네.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냐를 이제 제조사랑 유통본부랑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죠. 아 저희가요. 네. 네, 근데 일단은 이거는 사실 그쪽 잘못이라고 밀어두면 그쪽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네네. 일단은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손쉽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일단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